안녕하세요. 중년 남녀의 심리와 관계를 상담해온 25년 경력의 장미숙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유부녀가 마음을 준 남성에게만 보내는 7가지 위험한 신호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은밀한 흔적부터 감정에 흔들리는 말 한마디까지. 이 영상은 그 모든 사인을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는 그 행동 혹시 진심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그녀가 일부러 남긴 은밀한 흔적. 그녀가 일부러 남긴 은밀한 흔적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계획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에게만 보이도록 남긴 작은 메모 한 장, 말투에서 드러나는 일부러 흘린 칭찬, 또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슬쩍 흘려보내는 것 같은 행동은 단순한 친절을 넘습니다. 이런 흔적은 관계의 경계를 시험하고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은밀한 유혹입니다. 중년의 연애에서는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죠.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8세 김씨 사례처럼 집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놓여있던 메모 한 장이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특정 질문과 여유를 암시하는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결국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고 김 씨는 그제야 자신이 대상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흔적은 고의적이며 상대의 감정선을 살피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흔적이 반복될 때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당신에게만 향하는 표시가 보이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흔적의 형태가 점점 더 개인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한다면 그 관계의 성격이 위험한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흔적이 남기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은밀한 흔적은 수신자로 하여금 특별하다는 착각을 주고 그 착각은 빠르게 감정적 투자를 부릅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느끼는 순간 판단은 흐려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흔적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솔직히 자신의 반응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은밀한 흔적은 관계를 교란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반복성과 개인화,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는 계획성이 보인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감정의 흐름을 읽 때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방어입니다. 2. 당신 앞에서만 무너지는 허당 본능. 조용히 지켜보다 보면 그녀가 당신 앞에서만 살짝 허당스러운 면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부러 실수하는 척하거나 당황한 표정으로 애교 섞인 실수를 반복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허당 본능은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상대에게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특히 중년층의 이성관계에서는 이러한 연기가 더 큰 유혹으로 작용합니다. 가령 대구에 사는 55세 박 여사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친근감 표시로 보였던 허당스러운 행동들이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그녀는 당신 앞에서만 허술한 모습을 보이며 도움을 요청했고 상대는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의 힘의 균형이 서서히 기울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중요한 포인트는 의도성입니다. 우연한 실수인지 혹은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한 계산된 행동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반복적이고 상황에 따라 과장되는 허당 행동은 감정적 결속을 만들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런 행동은 때로 상대방의 일상적 책임을 줄여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으려는 목적을 숨기기도 합니다. 중간 정리하자면 당신 앞에서만 보이는 허당 본능은 보호 본능과 책임감을 유발해 관계를 밀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식은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한쪽의 감정적 투자만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패턴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당이라는 매력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면 관찰이 필요합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패턴으로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의 행동이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냉정히 보세요. 감정은 따뜻하게 유지하되 판단은 분명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다른 여자를 깎아내리며 띄우는 당신. 상대가 당신에게 호감을 품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는 다른 여성을 은근히 깎아내리며 당신만을 부각시키는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 같지만 그 속엔 명확한 의도가 숨어 있죠. 그 사람은 너무 꾸며서 싫어, 당신처럼 자연스러운 사람이 제일 매력 있어요 같은 말들은 듣기에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이모 씨는 회사에서 알게 된 여성 동료와 종종 점심을 같이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다른 여직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비난하며 이 씨에게 당신처럼 진중한 사람은 보기 드물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직접적으로 타인을 깎아내리고 그 틈에 이 씨를 치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듣는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심어주기 쉽습니다. 타인을 낮추고 당신을 높이는 구조는 일종의 심리적 밀착 장치로 작용합니다. 무의식 중에 상대의 평가에 휘둘리게 되고 그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흔들리며 점점 더 그 사람의 시선에 의존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누굴 비판하는가 보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당신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유혹의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의외로 교묘해서 감정이입이 강한 중장년층에게 특히 잘 먹힙니다. 관계에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커질수록 이런 언어적 밀착에 쉽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낮추는 방식으로만 당신을 빛내는 이성, 과연 진심일까요? 때로는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 진짜 의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행동 전체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스스로의 감정 흐름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시선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4. 조용한 그녀 위험한 속마음 고백. 평소에 말이 적고 조용했던 여성이 어느 날 당신에게만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는 이런 고백이 감정의 전환점이 되곤 합니다. 누군가의 내면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59세 최 씨는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동료 여성과는 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조용하고 깍듯했던 그녀가 어느 날 혼자 남은 밤의 외로움과 결혼 생활의 공허함을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최 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조용한 사람의 고백은 그 자체로 강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 고백이 감정적으로 무거울수록 듣는 사람은 더 큰 책임감과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어느새 관심으로 다시 애정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상대가 이런 흐름을 의도했다면 이미 당신은 감정의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이런 고백은 종종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당신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 괜히 말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듣고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같은 말은 감정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상대는 당신을 신뢰한다는 명분 아래 마음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당신은 그 안으로 조심스레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백의 무게입니다. 단순한 하소연인지 감정이 실린 유혹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감정 공유 그리고 당신만을 향한 의존은 위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냥 위로만 해주면 끝일까요? 아니면 그 말이 마음에 남아 하루 종일 떠다니진 않던가요? 고백은 때로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할 유혹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정말 당신을 신뢰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관계에 단초를 던지는 것인지 그 판단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사소한 일상까지 집착하는 관심. 관심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특히 사소한 일상까지 간섭하고 궁금해하는 관심은 겉보기엔 다정하고 세심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감정의 통제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출퇴근 시간, 오늘 점심 메뉴, 심지어는 문자의 답장 속도까지 신경 쓴다면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남모 씨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유부녀 A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 공유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오늘은 왜 조용하세요? 어제 그 회의는 어떻게 됐어요? 아침엔 커피 드셨나요? 같은 사소한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도와 디테일은 남 씨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관심이 일반적인 선을 넘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처럼 관심이 일상의 모든 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관계의 중심이 점점 그녀의 감정으로 기울게 됩니다.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확인하려 들고 때로는 묻지 않아도 아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되죠. 처음엔 감동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히고 자유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당신의 일상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단순한 관심이라면 묻고 끝나지만 집착은 묻고 해석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답장이 늦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는 말이 반복되면 점점 감정의 간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세심한 관심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바로 경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사소한 일상까지 간섭받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의 목적과 방향을 냉정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의 깊이가 짙어질수록 선택의 책임도 커지게 되니까. 6. 당신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그녀. 말은 힘이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당신의 말 한마디에 눈빛이 달라지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 감정은 이미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 말 한마디는 마음의 진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그 속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60세 정 씨는 직장 동료인 유부녀 B 씨와 늘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정 씨가 장난처럼 요즘 피곤해 보여요. 무리하진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 짧은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늘 말 너무 고마웠어요. 괜히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정 씨의 말투와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에 흔들린다는 건 감정의 중심이 이미 당신에게 쏠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칭찬에 기뻐하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당신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들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선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엔 뿌듯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책임감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동시에 경계선을 흐리는 도구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말에 기대기 시작하면 그만큼 감정적으로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당신의 말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마음속 선을 넘어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런 감정의 흔들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입니다. 때로는 조심스러운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무심한 표현이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 감정이 깃든 말은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의 말에 흔들리는 그녀라면 그 관계의 선을 더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7. 결국 운명이라 속삭이는 순간.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느 순간 한쪽이 말합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건 어쩌면 운명 아닐까요?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낸 고백이자 스스로의 감정을 정당화하려는 마지막 설득입니다. 특히 유부녀가 이런 말을 건넸다면 그건 분명한 분기점입니다.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인천에 사는 58세 최 모 씨는 한 모임에서 알게 된 유부녀 C씨와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조심스럽고 선을 지켜오던 그녀는 어느 날 둘만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당신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최 씨는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감정이 어느새 자라나 있었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감정에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현실의 조건을 넘어 관계를 필연처럼 느끼게 하죠. 이 단어는 마음을 흔드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끌림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착각을 주는 거죠. 그 말에 흔들리면 이후의 선택에도 쉽게 이유를 붙이게 됩니다. 우린 어차피 이렇게 될 운명이었으니까라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끌림이 운명일까요? 아니면 현실의 외로움과 갈증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따뜻함을 원하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죄책감은 줄고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중장년 시청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마음이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단어는 때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그 말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가장 위험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모든 것을 허락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감정은 존중하되 책임은 더 무겁게 느껴야 할 시점입니다. 그 순간이 진심이었다 해도 그 관계가 해답이 되진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떤 감정이든 시작은 미묘합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이라 생각하고 사소한 대화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섞여 있다면 그 진심은 방향을 잃고 위험한 관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부녀가 감정을 품은 남성에게 보내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부러 남긴 흔적, 허당스러운 모습 뒤에 숨은 의도, 당신 앞에서만 드러나는 감정의 파장까지.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친근함을 가장하고 다가오지만 사실은 진심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진심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의 설렘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는 것이 결국 가장 진실한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